선생님, 이거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요? 60대 여성 환자분이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들어오셨습니다. 몇 달 전부터 얼굴에 짙은 색소가 번지기 시작했는데 누가 알려준 민간요법을 따라 레몬즙과 베이킹소다를 섞어 발랐다가 피부에 화상처럼 물집이 생긴 겁니다. 그분의 왼쪽 광대뼈 아래에는 이미 짙고 경계가 불분명한 반점이 생겼고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 색소 침착이 아니라 그 부위가 지루성각화증으로 진행되며 피부암 위험까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단지 기미 하나 없애겠다고 시작한 일이 되려 더 심각한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온라인에는 자극적인 민간요법이 넘쳐납니다. 레몬즙 팩, 베이킹소다, 각질 제거, 감자팩 등 근거 없는 정보들이 퍼져나가고 많은 분들이 피부를 실험대 삼아 따라합니다. 그러나 피부는 절대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피부의 재생력 자체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의 자극이 평생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년 이후 기미, 검버섯, 주근깨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일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로서 35년간 수많은 사례를 진료하며 명확하게 발견한 공통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 속 멜라닌 세포의 과도한 활성화입니다. 즉, 피부 깊숙한 곳에서 색소를 만드는 공장이 과열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 멜라닌 세포는 외부의 자극, 특히 자외선과 호르몬 변화, 피부 내 염증 반응, 혈액순환 저하, 피부 pH 변화 등에 의해 폭발적으로 작동합니다. 폐경기에 접어든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의 급감으로 인해 멜라닌을 억제하는 기능이 약해지며 남성들 역시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와 관련된 색소 변화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만성 스트레스 역시 피부를 어둡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피부의 방어 체계가 약화되면서 염증이 만성화되고 그 결과 멜라닌 생성이 촉진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직장 스트레스와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밤잠을 거의 못 자는 상황이었는데 몇 달 사이 얼굴의 톤이 한껏 어두워지고 주근깨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양쪽 뺨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미백 크림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피부 바깥의 치료로는 근본적인 내부 원인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피부 표면이 아니라 피부 깊숙한 곳부터 다스리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이 바로 사과식초와 토마토의 조합입니다. 아프리카 고산지대 원주민들이 50대가 넘어서도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식생활에서 매일 섭취하고 피부에 바르는 것이 바로 발효된 식초와 토마토즙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경우 놀라울 만큼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먼저 사과식초는 아세트산을 주성분으로 갖고 있는데 이 성분은 피부 표면의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멜라닌 생성 효소인 티로시나제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하면 멜라닌 공장의 스위치를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는 피부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멜라닌 세포가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억제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 피부 재생을 돕고 전체적인 톤을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성분이 같이 사용될 때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사과식초의 산성 환경은 토마토 속 라이코펜의 피부 흡수율을 높이며 동시에 토마토의 수분 성분이 사과식초의 자극을 완화해줍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비율입니다. 황금 비율은 사과식초 2 토마토즙 1입니다. 제조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유기농 사과식초를 준비하시고 80% 정도 익은 토마토를 사용합니다. 껍질을 벗긴 토마토를 곱게 갈아집을 낸 후 사과식초와 혼합합니다. 한번 사용할 분량만 그때그때 만들되 유리 용기에 보관하고 3일 안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팔 안쪽에 테스트를 진행하여 알러지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고 화장솜에 혼합액을 적셔 기미 검버섯 주근깨 부위에 가볍게 눌러줍니다. 문지르지 말고 5분에서 10분 정도 피부에 머물도록 한 뒤 미지근한 물로 헹구고 충분히 보습해줍니다. 이 과정을 일주일에 3회, 2주간 지속하면 육안으로도 피부 색소가 옅어지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임상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방식입니다. 자, 이제 외부에서의 색소 침착 억제와 제거 방법을 어느 정도 숙지하셨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피부 내부 환경을 바꾸는 일입니다. 피부는 절대 독립된 장기가 아닙니다. 전신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말은 곧 피부의 어두워짐이나 검버섯, 기미, 주근깨 같은 문제는 피부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의 얼굴을 진단하면서 피부의 색조, 탄력, 각질 상태만 봐도 그분의 수면 습관, 장 기능 호르몬 상태, 스트레스 수치까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 피부 재생 주기입니다. 젊은 피부는 보통 28일의 주기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50세가 넘어가면 이 주기가 45일, 60일, 심지어 75일까지도 늘어납니다. 그 말은 색소가 침착되거나 각질층에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회복하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재생 주기를 정상화하려면 가장 먼저 피부에 묵은 각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극을 최소화하는 부드러운 각질 제거라는 점입니다. 제 추천은 밀가루 가루 대신 귀리 가루나 쌀가루와 꿀을 1대1로 섞어 만든 천연 스크럽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반신욕입니다. 뜨거운 물에 앉아서 하체를 20분 정도 담그는 반신욕은 피부 온도를 높여 혈류를 개선하고 멜라닌 색소가 고여있는 부위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도록 도와줍니다. 피부가 밝아지고 전체적인 탄력도 회복되며 무엇보다 숙면을 유도하기 때문에 피부 재생이 촉진되는 밤 시간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피부의 근본을 재건하기 위한 음식 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멜라닌 세포의 폭주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연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며 이미 생긴 색소를 완화시키는 작용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C의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자연 상태에 가까운 채소와 과일 형태로 섭취할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 키위,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할 뿐 아니라 함께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플라보노이드가 피부 항염 기능까지 도와줍니다. 특히 키위는 하루 2개만 드셔도 성인 기준 필요 비타민C의 200%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골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골국은 단지 칼슘 보충을 위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글라이신과 프롤린, 즉 천연 콜라겐 전구체입니다. 사골국 속에는 피부 진피층을 구성하는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아미노산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의 기초 구조 자체를 단단하게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끼 사골국을 식사로 드시되 너무 짜게 끓이지 말고 맑은 국물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익힌 토마토는 앞서 외용으로도 설명드렸지만 섭취 시 체내 자외선 방어막을 형성하는 라이코펜 흡수를 극대화시킵니다. 특히 하루 100g 이상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기름에 볶아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수면입니다. 모든 세포의 회복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동안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며 피부를 포함한 모든 장기 세포의 복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스마트폰을 켜두고 불을 밝히며 자거나 카페인을 섭취한 상태로 얕은 잠을 자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피부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좋은 미백 크림을 바르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밤 9시 이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취침 전 30분은 조명을 낮추며 따뜻한 허브차 한 잔으로 긴장을 완화시키는 루틴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기미검버섯은 피부 문제인 동시에 전신의 균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의 중심에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여성분들께서는 폐경기 전후의 에스트로겐 급감으로 인해 기미가 갑자기 짙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에스트로겐은 멜라닌을 억제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호르몬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처방 아래 천연 호르몬 보충요법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건강 전반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 피지 분비가 줄어들면서 피부가 건조하고 불균형해지며 색소 침착이 증가하게 됩니다. 요즘은 남성분들도 피부 기미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도 반드시 호르몬 상태를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피부를 어둡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내부 요인,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고 이 호르몬은 피부 면역을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지속시킵니다. 그 결과 멜라닌 세포는 과민하게 반응하고 피부 장벽은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20분의 산책과 3분의 복식 호흡입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분비는 낮아지고 세로토닌 수치는 증가하여 전신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요가가 부담스럽다면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피부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기미 재발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의 내용을 실제 생활 속의 루틴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해도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둔다면 피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매일 당신의 생활을 기록합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제안드리는 검버섯 기미주근깨 개선을 위한 7일 루틴 예시입니다. 이대로 따라하신 분들 중 단 2주 만에 얼굴 전체 톤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따뜻한 사골국 키위 1개, 오전 익힌 토마토 100g 섭취, 저녁 사과식초 토마토즙 2:1 비율, 팩 5분에서 10분 후 세안, 밤 9시 이후 스마트폰 오프, 10시 이전 취침. 화요일 아침 브로콜리와 달걀, 오후 가벼운 산책 20분, 밤 반신욕 15분에서 20분, 심호흡 5회 취침. 수요일 아침 사과식초 한 작은술, 물 1컵 공복 섭취, 오전 피부 각질 제거 귀리가루 꿀팩, 점심 비타민C 풍부한 채소 중심, 밤 허브차 조명 낮추고 수면. 목요일 아침 사골국 파프리카, 저녁 사과식초 토마토 팩 반복, 밤 복식 호흡 3분 10시 전 취침. 금요일 아침 키위 녹차 한 잔, 오전 자외선 차단제 필수, 점심 이후 걷기 30분, 밤 반신욕 스트레칭 후 수면. 토요일 오전 집안 청소로 활동량 늘리기, 점심 견과류와 등푸른 생선 섭취, 저녁 사과식초 팩 반복, 밤 명상 음악 10분 청취 후 수면. 일요일 아침 느긋한 아침 식사와 햇볕 받기, 오후 산책 30분, 저녁 피부의 순환 보습제 도포 후 휴식, 밤 일주일간 피부 상태 기록 정리. 이 루틴을 그대로 2주간 반복하신다면 단순히 기미가 연해지는 것 이상의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의 결이 정돈되고 전체적인 혈색이 달라지며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숙 62세 주부님은 기미가 양쪽 뺨을 덮고 있었고
검버섯이 코 옆에서 번지기 시작하던 분이셨습니다. 처음엔 레이저 치료를 고민하셨지만 재발 가능성과 비용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진단 결과 멜라닌 활성의 원인은 자외선보다는 만성 스트레스와 불면 그리고 야식 습관이었습니다. 김정숙님은 제가 권한 사과식초와 토마토 활용법을 주 3회 적용하고 수면과 식단, 반신욕 루틴을 철저히 따르셨습니다. 3주 후 뺨 전체의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졌고 검버섯의 색이 탁하던 갈색에서 옅은 회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동시에 피부의 결이 매끄러워졌고 무엇보다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얼굴이 바뀌니까 제 마음도 바뀌네요. 거울을 자주 보고 싶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단지 피부의 얼룩이 아니라 삶의 자신감을 가리는 그림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 한 분, 58세 회사원 남성분이셨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점점 짙어지는 이마 위의 검버섯으로 인해 머리를 감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흡연, 불규칙한 식사, 늦은 퇴근 등이 누적된 상태였고 그 영향은 피부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분께는 식초 토마토팩과 동시에 호르몬 검사를 권유드렸고 실제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로 회복과 수면질 개선 중심의 루틴을 적용하며 등푸른 생선 섭취와 오후 걷기 습관을 추가하자 4주 만에 피부톤이 달라졌습니다. 이마 중앙의 검버섯은 작아졌고 피부결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본인이 자신의 피부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셨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피부는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자극 없이 근본부터 꾸준하게 이 3가지 원칙만 지키신다면 누구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 말미에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울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결코 고가의 화장품이나 레이저 시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루틴, 생활 습관, 진짜 몸을 위한 식단, 그리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조용한 시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미와 검버섯, 죽은 깨는 단지 얼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내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내면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반응해 보세요. 피부는 반드시 보답해 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기미나 검버섯 때문에 오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피부보다 그분의 표정을 먼저 봅니다. 검은 얼룩 자체가 심각해서라기보다 그 얼룩이 내 얼굴에 있다는 사실이 자신감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더는 웃지 않으려 하고 마주보는 것도 꺼리고 점점 사회적 거리까지 두게 됩니다. 이때 피부과의 역할은 단순히 병변을 제거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그것이 진짜 치료의 핵심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70세 여성 환자셨는데 이마와 광대뼈 주변에 주근깨와 검버섯이 퍼져 있었고 얼굴빛이 항상 어두웠습니다. 진료를 받기 전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병원 오는 것도 너무 창피해서 몇 년을 미뤘어요. 그 말 속엔 겉으로 드러난 피부 질환보다 더 깊은 자기 포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후 제가 제안드린 외용 내적 루틴을 3개월간 정확히 지켰고 어느 날 진료실에 밝은 립스틱을 바르고 오셨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요즘엔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요. 이 한마디가 저에겐 어떤 시술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기미, 검버섯, 죽은 깨는 그저 피부의 색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재감의 흐릿함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선명해졌을 때 피부가 아니라 삶 자체가 다시 윤기를 찾게 됩니다. 이처럼 피부는 단지 겉이 아닙니다. 생활, 감정, 생각, 영양, 호르몬, 수면까지 모든 것이 피부 위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바꾸려면 내 삶의 방식을 정직하게 바꿔야만 합니다. 앞서 소개드린 루틴과 식단이 2주, 4주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이 좋은 습관들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핵심은 주기적 점검입니다. 다음은 제가 권하는 장기 유지 루틴 표준입니다. 첫째, 한 달에 한 번 피부 일기를 쓰세요. 거울 앞에서 기미의 위치, 색, 크기를 기록합니다. 그 달의 수면 상태, 스트레스 수준, 생리주기 또는 컨디션도 함께 메모합니다. 기록을 통해 피부 변화의 원인을 추적할 수 있고 생활 습관과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주 한 번은 노출 진단을 하세요. 외출 전후 자외선 노출 정도, 마스크 착용 시간, 실내외 이동량 등을 체크합니다. 햇빛이 강한 계절일수록 익힌 토마토 섭취 빈도를 높이고 녹차 추출물을 더 섭취하셔야 합니다. 셋째, 3개월에 한 번은 영양 상태를 점검하세요.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D, 비타민 C, 아연, 철분, 에스트로겐 수치를 확인합니다. 만성 피로, 생리 이상, 무기력함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색소 침착이 아닌 전신 기능 저하로 접근해야 합니다. 넷째, 1년에 한 번은 호르몬 검진을 받으세요. 폐경기 여성, 갱년기 남성이라면 특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호르몬 불균형이 색소 침착의 가장 은밀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필요시 식물성 여성 호르몬 보충제 또는 기능의학 기반 호르몬 균형요법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자기만의 치유 시간을 꼭 만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나의 피부를 대신해서 낫게 해줄 수 없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길을 알려드릴 뿐 그 길을 매일 걷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내 얼굴은 오늘도 회복 중이다. 그리고 오늘 하루 피부가 기뻐할 음식을 먹고 햇살을 적당히 받으며 뜨거운 욕조에서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잠자리에 들 땐 내일 아침 더 밝아질 얼굴을 상상해보세요. 그런 날들이 모이면 한 달 후 기미는 흐려지고 2달 후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3달 후 당신이 마주하는 거울 속 얼굴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35년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피부 관리의 진짜 진리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피부는 약보다 습관에 반응합니다. 비싼 병원 치료, 고가의 크림, 화려한 레이저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오래가고 더 안전하며 더 근본적인 힘은 당신의 생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작은 실천, 꾸준한 기록, 삶을 위한 선택. 그 모든 것이 피부를, 표정을,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이가 들어도 주름이 있어도 검버섯이 있어도 여전히 빛날 수 있습니다. 피부의 변화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의 내용 괜찮았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혜의 땅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